1960년대라는 시대 상황을 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긴 하는데 네. 이 1960년대 때 북한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뭘 포기하지 않냐? 적화 통일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초기의 계획은 청와대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뭐 청와대라든지 미국 대사관이라든지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죠. 그 일대 주요 지구를 점령하고 공격하고 타격을 하는 행동을 하겠다라는 무시무시한 작전 이런 것도 좀 준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다음에 1000명 정도의 특공대를 쫙 파견해서 다 이렇게 장악하고 그럼 또 사람들이 어떤 남한 정권에 대한 원망이 많기 때문에 되게 쉽게 북한 편을 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인민군이 넘어오면 쉽게 끝난다. 환영해 줄 것이다. 네, 사실 굉장히 큰 오판인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특수부대를 양성해야 된다. 특수부대 양성 작전에 들어가게 되고요. 현재 알 수 있는 건 약 10,000여 명의 특수부대를 양성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침투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 중에서 31명의 최정예 요원만 쫙 선발을 해서 시작을 하자. 북한은 굉장히 호전적인 태도를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31명의 특수부대원을 선발해서 원래 계획 세웠던 그 청와대를 습격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하달이 되게 됩니다. 명령이. 1968년 1월 21일을 목표로 해서 차곡차곡 계획이 쌓여지게 되는 거죠. 사실 1월 13일에 드디어 지령이 들어옵니다. 내려가라. 내려가라. 여러분들. 그래서 1월 16일 날이 되면 이 부대 31명의 특수부대원들이 집결을 해요. 개성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일 날 당시 회고나 기록에 따르면 혈서를 썼다고 합니다. 혈서를 뭐라고? 그 목적을 달성하겠다. 정말 수령동지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몫을 걸겠다. 그리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2개의 난관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뭐냐? 당연히 군사 분계선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 장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임진강. 네, 2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일 날 군사 분계선을 넘습니다. 당연히 철조망을 끊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면 뚫렸다. 쉽게 밝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뚫은 다음에 다시 다 이렇게 엮어서 다시 맺고 흔적을 없애버리게 철저하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이제 또 넘게 됩니다. 실제로 이때 1월 달이었고 임진강을 가보신 분들 알지만 꽝꽝 얼었죠. 한강도 오는데 이거 당연히 얼리지. 행군을 밤 9시부터 야간 행군. 새벽 5시까지 눈에 안 띄게 하려고. 눈에 안 띄게. 그렇지. 맞아. 자더라도 이렇게 자는데도 이게 깊은 잠에 빠지면 걸릴 수 있으니까 토끼잠 자면서 예를 들어 내가 좀 자면 대신 봐주고 또 이제 긴장된 시간을 보내는데 가다가 만약에 무슨 소리라도 나면 거기서 엎드려서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다. 1시간이요? 그 정도로 아주 이렇게 은폐 천천히 움직였다. 철저하게 완전. 이렇게 왔는데 19일 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근데 여기서 뜻하지 않은 난관? 이걸 난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정말 예상치 못한 북한군 입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뭔데요? 남욱군의 눈에 띄어요. 우리나라 나무꾼. 군인도 아니고 남욱군 우시 사형제랑 맞닥뜨리게 됩니다. 남욱군한테요? 네, 우시 사형제. 산으로 오니까 나무꾼을 만났구나. 그렇죠. 남마시는 분. 군경도 아닌 나무꾼이. 정말 우시 사형제입니다. 4명인데 큰형은 30살, 막내는 아직 18살. 우이제, 우경제, 우철제, 우성제. 그 중에서 이제 우성제 군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성제. 18살인데 이분이 굉장히 맹랑하십니다. 만났어요. 자,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처음 딱 만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처음 만났죠. 정말. 데려와서 이제 말을 시킵니다. 뭐 이 옷은 미제 옷이지 밥은 1년에 몇 번 먹어. 여기서 서울 가려면 어느 길로 가는 게 빨라? 그 약간 본인들도 당황했는지 여러 이야기를 막 물어보는 거예요. 우씨 사형제 입장에선 눈치를 챌 수밖에 없죠. 그렇지. 수상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 밥은 먹어. 뭐 이거는 좀 이상한 말이지. 갑자기. 더 놀라운 건 우성재 군이 밥을 매일 먹지 안 먹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귀여운데 따박따박 말 대답하고 그러면서 약간 일종의 신문을 벌이다가 이게 되게 귀엽네? 좀 괜찮네? 정이 들었어요? 친해졌어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이제 더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원래는 사설 아니에요, 원래는. 좀. 원래 이제 교장 수칙은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랬을 텐데. 이게 차라리 군인이면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몰래 뭐 암살해라, 죽여라 이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남욱군
가난한 농부, 저 남녀계의 불쌍한 동포들을 만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 편으로 해방시켜야 될 국민이잖아요. 좀 당황해서 본국에 연락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다시 옵니다. 돌아와라. 작전 중지. 중지. 이미 걸렸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통신문 해도 못합니다. 보내긴 보내긴 보냈는데. 보냈는데 뭐 까먹었나 보다. 아 이게 무슨 내용이지?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두 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18대 13으로 살려주자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8대 14. 근데 좀 박빙이었네. 박빙이었네. 근데 총 리더조차도 살리자. 단호하지 못한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살리냐 얘기를 합니다. 나 사실은 또 우리들은 북에서 내려온 특수부대가 맞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을 해방하러 왔다. 너희들이 나중에 뭔가 더 큰 도움이 되는 일까지 해주겠다. 솔직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시사용기 입장에서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네, 그러니까 알겠다 하니까 그 대검으로 연필을 깎아가지고 그 어떤 그 일종의 충성서약서 그리고 입당 원서 같은 걸 쓰게 합니다. 입당 원서를. 노동당. 쓰게 합니다. 이러고 이제 결국은 풀어주고 떠나게 됩니다. 사실 그분들이 신고 안 하셨으면은 더 큰 피해가 있었죠. 그런 만약에 진짜 어떻게 됐지? 끔찍한 일이 네. 있었을지 모르는 건데. 무장공비? 저기 숫자는 이상그라 여보세요, 왜 작전 시기다? 살아는 인력기를 빨리! 이 일대가 난리가 났다. 큰일 났다. 하면서 비상 경기령이 돌면서 군경이 대대적인 수색 작전으로 가는데 이 특수부대원들이 생활해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고니까. 신고한 거 아니까. 사인도 해줬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행군 속도를 올립니다. 빨리 가자. 빨리. 시속 10km. 네, 빨리 가자. 그죠. 북한산에서 북악산 일대로 가려고 마침 내가 했는데 실제로 북한산에서 북한산으로 갔어요. 북한산에서 북한산도요? 그러니까 북악산으로 안 가면서 하루가 또 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선인 진관사에 도달한 이후에 결국은 서울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 북한산이 컸구나. 근데 그렇죠. 그들이 정한 날짜는 있는 거잖아요. 1월 그렇지, 21일. 그때까지 가야지 최소한. 그렇죠, 그렇죠. 스피드도 올렸는데. 그러니까 체력은 체력대로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고. 저때쯤이면은 이제 신고가 들어간 걸 아는 상태인가요? 신고가 들어간 걸 아는 건 아니고 뭔가 불안해서. 불안해서 빨리 찝찝해가지고. 달렸는데 아. 헛수고가 된 상황.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긋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계속 그 군경들이 빠르게 움직이니까 가보면 놓치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워낙 빠르니까 이쯤에 올 것이다 해서 가보면 이미 가 있고. 앞에 막아놨는데 갑자기 뒤로 벌써 가요. 그런 식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혼란한 상황들, 쫓고 쫓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트렌치 코트를 입고 그곳에 무기를 다 숨깁니다. 근데 그 모양이 좀 이상해요. 위장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때 만약에 우리를 뭐라 그러면 우리는 CIC 방첩대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남한의 특수부대로서 가는 거다. 라는 모습을 이제 내려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튼 시내에 진입을 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세 차례 아주 중요한 검문에 걸리게 되면서 1, 2 사태가 이제 뻥 하고 서주고 발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1차 검문입니다.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당시에 서대문 경찰서장 이각현 서장이 발견합니다. 경찰서장 입장에선 딱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당신들 뭐냐 물어보니까 그냥 뭐 보란 듯이 우리는 지금 훈련 받고 오는 특수훈련 받고 오는 특수부대다. 아주 비켜라 하면서 성큼성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좀 복잡한 생각을 하셨겠죠? 이걸 내가 혼자 막는다는 것도 위험할 수 위험하죠. 있고 또 사실은 이상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니 바로 헤어지자마자 바로 이제 내부적으로 군경에 연락을 합니다. 이미 이제 우영재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온 들어와 상황이니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군대가 와서 조직적으로 작전을 해서 잡아야 되니까 바로 이제 연락을 하게 됩니다. 혼자 붙였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1차 검문은 어거지로 한번 통과를 지금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2차 검문에 걸리게 됩니다. 2차 검문에는 이번에 종로경찰서 형사 2명한테 그 경찰이 박태환과 정종수라는 두 형사인데 역시 또 황당하잖아요. 30여 명이 너무 수상하고. 트렌치 코트에 자기들 뭐 특수부대 훈련 마치고 간다. 이상할 수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연히 트렌치 코트 사이에 총구가 딱 그걸 봤구나. 본 거죠. 이거 아까 신고 들어왔는데 그거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뭔가 이 사람들 좀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말을 시키고 그러지 말고 좀 어느 무대에서 앉지 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따라하면서? 계속 가면 또 따라하면서 조르기도 하고 대거리 있게 나오기도 하면서 이 행보를 계속 이렇게 밀리는 거죠. 근데 결국은 또 이제 뿌리치고 이 31명이 계속 가는데 이제 종로 경찰서장 최규식 서장이 와서 직접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신고도 받은 상태고 형사 2명도 연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왔구나. 이건 확실하다. 잡아야 된다.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서 쭉 내려오는 과정들 3차 검문 요 일대가 이제 경복고등학교 있고 청운중학교 있고 청와대가 근처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검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걸어 내려오게 된 거고 이 일대에 조금만 가면 지금 여기 보이듯이 이제 민간인들이 살고 있고 위험하죠. 상황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종로경찰서장 입장에서 여기서 단호하게 막아야 돼요. 마지막이다. 정확하게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상 한 발짝도 넘어갈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충돌이 시작이 되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는데 종로경찰서장이 단호하게 막고 있는 상황에 뒤에서 버스가 하나 옵니다. 버스? 네, 버스가 이건 사실 그냥 일반 일반 버스예요. 버스네. 시내버스. 일반 버스인데 이 31명의 124 부대원들 입장에선 경찰서장이 국군을 불렀구나. 지금 버스가 오고 열리면 군인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포위할 것이구나를 나름대로 직감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냥 일반 버스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영화와 이제 같은 장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총을 뽑아서 드르륵 난사를 하고 또 일부 부대원들은 수류탄을 그 버스에 던지고 뭐야, 국군인 줄 알고? 국군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현장에 아비규환. 버스에서 막 사람들 놀라서 버스 쓰고 사람들 내리고 하는 과정 속에 총격전이 막 오가면서 이제 완전히 사건이 대폭발을 하게 된 거죠. 이 와중에 결국은 이제 그 최규식 종로경찰서장은 여러 발을 맞고 결국 순직하게. 정종수 형사도 그 현장에서 결국은 총탄에 맞으시고 중상을 입으신 다음에 결국 돌아가시게. 그리고 민간인들도 많이 사실 그 현장에서 사상자가 또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사건이 이제 벌어졌던 게 2.11 사태가 되는 거죠. 사실 어찌됐건 뭐 아쉬운 부분도 있고 누군가 다쳤다는 게 속상한 것도 있지만 막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상황에서 이제 다들 사실 다 들통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수류탄 아까 있었잖아요. 갖고 팍 터지니까 이제 소탕 작전으로 바로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체포 작전이 진행된 거고 사실 이때 인력도 엄청 동원이 돼요. 한 19,000명 정도 되는 군경이 동원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이제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사건이 한 명이 이제 생포가 되는 거예요. 김신조. 시간으로 따지면 21일 밤 10시경에 이게 지금 다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김신조가 언제 체포가 되냐면 22일 새벽 2시에 체포가 돼요. 그러니까 4시간 정도 만에. 그래서 신조는 김신조대로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멘붕 상황이잖아요. 패닉이죠, 패닉. 본인이 꿈꿨던 상황이 아니니까 그 상황 속에서 회고록에 따르면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나는 누구인가? 이런 혼돈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이제 수류탄도 하지 않고 나와서 이제 잡히게 되는 이 과정이에요. 이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사실 전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향해서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됐고요. 지금 보시면 얼굴이 다 공개가 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사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이분이 가시면 빠르게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이사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지나가다가 너 김신조지 확 이러면서 이렇게 뭐 공격하는 사례도 있고 또 전화가 자주 와서 협박 전화에 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식의 고초를 좀 많이 겪었다고 하고요. 그런 중에 이제 반공감사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의 위험을 이렇게 설명하고 반대로. 하는 뭐 국내 1호죠 거의 사실상.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 시간들을 쭉 보냈죠.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네, 종교의 귀라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조용한 인생 후반기를 보내셨고 하나 재밌는 건 아까 그 우시 사형제 얘기했잖아요. 그 우시 사형제랑 꾸준히 교류를 하셨대요. 진짜? 네네. 어머! 진짜. 그리고 그 중에는 그 18살 막내 기억을 해야죠. 우성재. 막내가 파주일 때 보안과장으로 딱 성장을 해서 꾸준히 교류를 하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런 또 인연이 또 그들의 삶에 남았다고 합니다. 하고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분들만이 또 공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네.